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민주화의 힘이 있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인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까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 마지막 대역전을 노렸습니다. 한밤에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단일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단일화가 결국 공식적으로 무산이 됐죠. 어떤 상황인지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협력본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로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예, 분입니다. 부산에서 바로 올라와서 지금 이 방송 마치면 또 내려가서 바로 선거 운동에 돌입을. 뭐 KTX 아닙니다, 비행기. 비행기. 예. 바로 또 내려가시면 피곤하실 텐데 부산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예. 부산에 와서 이제 집중 유세를 했는데 상당히 좀 부산은 좀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결집한 분위기고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도 같이 와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점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오게 되면은 상당히 길을 받고 가는 그런 이런 분위기다. 기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부산의 현실 상황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좀 결집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이 총선거를 1년 전에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10%에서 15% 사이로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지역구인 사상은 낙동강 벨트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사하, 사상, 북구, 강서 이게 양산까지 그리고 김해까지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18석에서 17석을 우리에게 좀 집중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의외로 좀 표가 많이 결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라 하시던가요? 뭐 지역구에 지금 예. 우리 의원님들 고생한다 이렇게 하고 부울경 예. PK, TK에서 좀 약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압도적으로 좀 표를 몰아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세에서도 부산의 현안 문제,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가덕 신공항의 뭐 조기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네. 또 헌법을 좀 이제 수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렴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기가 가장 강력한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저를 밀어달라. 이런 주로 좀 말씀을 하셨죠. 네, 자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과정, 이 후보 선출 과정, 뭐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파 간의 갈등도 좀 있죠. 사실은 깨놓고 얘기하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보니까 또 이 조경태 의원이 현장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봉합이 된 건가요? 봉합이 됐다기보다도 조경태 의원은 네. 부산에서 이제 육선 의원 아닙니까? 네. 육선 의원이고 첫날부터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중간에 뭐 선대위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했지만은 지금 현재 부산의 분위기라든지 네. 또 전국적인 본인도 자기 지역구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선거다 이런 그런 그 국민들 네. 또 우리 그 부산 시민들의 좀 그 진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달고 뭐 선대위에 합류를 하고 어떤 직책을 맡고 또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가 당선하는데 거기에 전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저는 우리 조경태 의원도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애초에 윤상현 의원은 왜 뒤늦게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된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또 큰 절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 탄핵 반대 세력과는 결별하자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윤상현 의원하고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참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정도 되면은 굳이 무슨 선대위에 어떤 뭐 직책을 맡아야 되는지 굳이 맡지 않고 자기 포지션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도 할 건데 굳이 뭐 선대위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인정하고 본인이 또 후보하고 절친한 관계가 되면은 되는 거지. 이게 뭐 선대위 한다고 해서 어떤 뭐 역사의 무슨 한 줄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왜 갑자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지는 또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는 지게작대기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의 결집시킨다. 그런 의도로 좀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윤상현 의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6월 3일 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데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서 이른바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계양에 우리 원희룡 장관님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같이 와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쪽으로 왔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요? 꼭 이재명 후보라기보다는 바로 제 집이 여기 건너편에 부천하고 인천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들러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것도 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하필이면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딸과 같이 투표한 건 어떤 전략인가요? 저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에 네. 그리고 이 계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크로스 작전을 골든 크로스를 여기서 한번 해보고 내가 자신감을 있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하나의 이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장소를 의외로 좀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까도 그런 그 집이 뭐 부천에 가까워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상당한 거기에 내면적으로 자신감이 붙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천에서 계양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권이 이렇게 단합이 되고 수도권에서 좀 추격전이 벌어지면은 충분한 이런 선거는 이번 선거는 승산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인천 계양을 좀 선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조사된 조사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게 선거는 양자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3자 구도로 지금 간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내일 지금 이제 사전 투표 아닙니까? 네. 본 투표는 이제 6월 3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는 양자 구도로 급속하게 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네. 결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까 오는 그 길목에서 제가 이 사전 투표를 보니까 역대 지금 최대치입니다. 예. 이 수치로 올라왔잖아요. 야 역시 이것은 보수와 이제 진보가 결집을 하고 있구나. 진영 대결에 지금 불이 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뭐 오늘 내일 하고 월요일 날 뭐 하루 휴가 내면은 여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2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 네. 저는 이 보수 진보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상당한 역대 최대의 수치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보수 쪽이 유리할 것인가, 진보 쪽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을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게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폭력 표현입니다. 예. 표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조금 전에도 이준석 후보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사실상 자인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이제 굳이 지금 현재 어제 저도 이제 그 토론회를 봤어요. 네. 토론을 봤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모든 방송의 표현 자체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우리가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해도 방송 용어가 있고 방송의 용어에 저해되는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문학으로 보면은 이게 번역도 제2의 창작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옮기는 것도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제2 창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갑자기 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으로 딱 전환을 했는가? 이것도 하나의 고도의 저는 민주당의 이제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런 지금 하루 앞두고 이러한 것이 이제 이 돌변이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끼어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럴까요?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네. 형수에 대한 발언,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문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까지의 이런 그 표현 이 자체를 한번 부각을 시켜서 우리 젊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차세대 주자들이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부각시키게 되면은 이게 2030의 그 표심을 자기가 한번 흔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이슈입니다만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공격에는 같이 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오늘 보니까 3시 20분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그 표현 자체 이것은 왜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주는 거죠. 시켜주는 거고 이준석 후보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민주당을 그러한 차원을 놓고 민주당 전체를 놓고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합동 작전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옆에서 좀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제 아예 포기한 거죠? 포기했다기보다도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한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저는 끊어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데요. 이제 권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만나서 마지막 가능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러는데 본인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던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마지막 심혈을 기울이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은 네. 삼국지에 이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유비가 3등이고 송건이 2등이고 조조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유비가
이게 결국은 제갈공명의 이 책사가 그 아이디어는 냈지만은 유비가 송공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치잖아요. 네. 저는 그러한 전략으로 네. 사실상 차세대 주자고 최연소자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추구를 하면서 치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솔직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최연소 아닙니까? 네. 올해 4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70까지 정치 활동을 해도 3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또 여의도에서 이 메아리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삐를 쥐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네. 저는 솔직히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삼국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이준석 후보가 또 삼국지 전문가예요. 예. 자기 얘기할 때 삼국지도 자주 이용하는데 예. 그런 걸 모를 바 없는 이준석 후보는 왜 단일화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앞으로 이제 옆에서 이준석 후보 참모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 이제 보수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동탄에서의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장수는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활동보다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야 미래를 지금 개척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걸 충분히 알았을 건데 이번에 이 대선에서 좀 표가 10% 이상 두 자리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경우에는 나는 미안하지만은 손학규 네. 이런 형태로 좀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준석 후보지만은 미래의 차세대 주자로서 좀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6월 3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저는 이준석 후보가 활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공동정권으로 제시를 해도 돼요. 이준석 정권과 김문수 정권이다. 네. 김문수 정권과 이준석 정권이다.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차세대 이 미래의 이 주자들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내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경륜은 김문수 후보가 내는 네. 거고 그럼 둘이 합하면은 굉장한 신선감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신구가 만나는 그리고 항상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젊다고 해서 뭐 개혁이고 나이가 든다 해서 비개혁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가 만나서 같이 공동으로 가게 되면 훨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좋고 시너지 효과도 나는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나는 이준석 후보가 더 치고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와 주셨으니까 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설명하실 기회를 45초 드리겠습니다. 예. 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약자 편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서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노동운동도 했고 민주화운동도 했고 또 감옥에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장관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민의 아픔을 잘 달릴 수 있는 약자편에 설 수 있는 후보가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좀 밉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